안녕하세요. 합격스킬입니다. 오늘도 면접 준비하는 방법을 컨텐츠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면접 기출문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다뤘었죠? 잠깐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1차 구상 및 답변이었고, 두 번째는 면접 주제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그리고 면접책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범 답안과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고, 네 번째는 그렇게 찾은 자료들과 모범 답안을 참고해서 2차 구상을 해보는 거였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스크립트까지 작성을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답변을 하는 연습까지 한다면 면접 연습의 기초는 갖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냐? 네 번째 단계에서 2차 구상 그리고 스크립트가 있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2019 중등평가원 교과 구상형 1번 문제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상황에서 문제점 두 가지를 찾고 각 문제점에 대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처 방안을 한 가지씩 말하시오. 평소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두 학생이 수업을 듣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김 교사는 말로 제지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학생이 또 잡담을 하여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 김 교사가 두 학생에게 가서 타이르고 있는데 평소 수업 태도가 좋았던 민수가 선생님 다른 반보다 진도도 느린데 그냥 수업이나 해요 하고 짜증을 내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상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문제점과 대처 방안, 두 번째 문제점과 두 번째 대처 방안, 이런 식으로 플롯을 짤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점 두 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 두 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방법이 편해서 문제점과 대처 방안 하나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을 보면 지문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을 말로 제지했으나 또 잡담을 해서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저는 압축해서 수업 분위기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수업 분위기를 훼손시키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것 같고요. 문제점은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럼 대처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많이 떠들어본 학생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를 되게 잘 알아요. 떠들려면 옆에 떠들 친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처 방안으로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떠드는 학생 중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수업 보조교사 또는 수업 도우미로 활용을 하는 거죠. 수업 보조교사 아니면 수업 도우미.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수업을 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같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친구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던지게끔 기회를 준다거나, 좀 간단한 내용 같은 것들은 요약을 한다든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회를 주게 된다면 학습에 참여할 기회도 높아지고 떠들 확률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수업 보조교사나 수업 도우미로 활용을 하겠다 라고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 교사가 두 학생에 가서 타이르고 있는데 수업 태도가 좋았던 민수가 선생님 다른 반보다 진도 느린데 그냥 수업이나 해요 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문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수가 선생님에게 짜증을 내면서 불만을 토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반보다 진도가 느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다른 면접책에 있는 동일한 문제를 보니까 지문 내용이 살짝 다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우리 반 진도가 가장 느리니. 자, 방금 전에 봤던 문제 내용에서는 그냥 느리다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가장 느리다고 했어요. 그리고 떠드는 애들은 무시하고 진도를 나가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디테일한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들은 합격생이나 수험생들이 기억에 의해서 복기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와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어요. 어떤 문제가 더 가깝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 면접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논점을 분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떠드는 애들은 무시하고 진도를 나가자고 이야기하였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문제점으로 두 번째 문제점은 민수의 이기적인 학습 태도로 문제점을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선생님이 수업 진도를 맞추지 못한 것은 미안하나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다.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차분하게 타이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학습 경험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 대신 수업 진도를 좀 빨리 빼주겠다. 진도를 빨리 빼주겠다라는 말도 덧붙여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구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부분은 2차 구성 그리고 시나리오 작성이었죠. 2차 구성을 하려면 면접책,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넓혀야 되고 모범 답안과도 비교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면접책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면은 교사 학생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학생의 욕구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문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지금 조급하잖아요. 진도가 늦어서. 그럼 진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되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치를 하겠다 라고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민수가 짜증을 내면서 불만을 토로했을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교사도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차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교사 학생 갈등 상황에서의 내용을 보니까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라는 문구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문제점을 제시할 때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라고만 제시하기보다는 학습 분위기가 좋지 못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더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수업 진행도 학생들이 떠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2차 구상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책 내용도 살펴봤다면 모범 답안과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모범 답안을 보면은 제시문에서의 문제 상황은 첫째,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둘째, 김 교사가 감정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학생을 방해하지 않도록 중재하고 타임아웃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수업에 집중하도록 한다 라고 제시를 했고요. 둘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민수에게 교사의 감정을 전달하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을 보면 당면 문제로는 학습권 침해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짧게 경고를 주고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참여식 수업을 운영하면서 과정 중심 평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제시를 했었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다. 그래서 학급 공동체 활동을 실시하고 칭찬 릴레이, 생일 파티, 미니 체육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해결 방안 두 번째로는 사제 동행을 해서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높인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면접 자료, 그리고 인터넷 검색, 모범 답안까지 참고를 했다면 이제 2차 구상을 해봐야겠죠. 저는 1차 구상에서 첫 번째 문제점은 수업 분위기가 저하됐다 라고 했는데, 면접책에 있던 내용 중에서 학습권이라는 말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상황을 더 적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습권이라는 말을 추가로 덧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기적인 학습 태도라고 했는데 이 말보다는 면접책에 있던 내용 중에서 공동체 의식의 결여,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더 고급스러워 보여서 이 단어를 차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구상을 바탕으로 스크립트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수업 분위기 저하로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학생들이 떠들게 된다면 떠드는 학생들은 물론 주변 학생들도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학창시절에 떠드는 학생들을 생각해본다면 떠들려면 떠들 친구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기억납니다. 따라서 김 교사는 떠드는 학생 중 일부를 수업 보조 교사나 수업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학생 중 일부를 교사 가까이에 배치하여 수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친구들을 대표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거나 수업 내용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부분은 요약이나 정리하여 친구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떠드는 학생들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수업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도 적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다는 점입니다. 학습권은 민수에게도 있지만 떠들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있습니다. 교사는 개인 인터넷 강사가 아니라 공동체 학습을 책임지는 구성원이므로 떠드는 학생들도 중재하여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김 교사는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민수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가령 진도가 늦은 것은 미안하나 민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소중한 학습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됐네. 하지만 떠드는 학생들을 중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져서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 거야. 그러니 민수도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진도는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 위주로 빠르게 나아갈게. 라는 식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1번 문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라고 스크립트를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 스크립트를 안 보고 연습하면은 논리성도 갖추면서 유창하게 말하는 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면접을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